안녕하세요. 주식 김 선생입니다. 8월 5일 증시가 마감이 됐고요. 현재 시간 이제 오후 3시 24분이라 단일가 거래가 거래 중이긴 한데, 뭐 거의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오늘 증시 뭐 거의 초토화 됐습니다. 뭐 사이드카가 발동될 때만 해도 그 정도 빠졌으면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이 하루에 8% 이상 하락이 1분간 지속되면은 이 거래를 잠시 멈춥니다. 20분 동안 멈춘 다음에 잠시 이제 냉정을 되찾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10분간 동시효과 이렇게 이제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매매가 되는 건데,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발동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게 이제 발동이 되면은 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게 발동이 된 이후에 오히려 지수가 폭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도 뭐 그렇긴 하지만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이후에 이 서킷 브레이크 이후만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6%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전만 하더라도 그나마 버티던 그러한 종목들도 거의 뭐 마이너스 10%씩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그 하락의 피크를 찍었을 때는 마이너스 20% 내외의 하락 종목이 거의 속출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최근으로 보게 되자면은 사실 최근 2022년의 하락장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냥 가장 가깝게는 코로나 때 하락이 나왔을 때랑 충격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가장 피크를 찍었던 날이 3월 19일입니다. 자, 이날 엄청난 급락을 보여주면서 끝났거든요. 자, 이날 마이너스 13%까지 빠졌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11.71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13.7%까지 빠졌고요. 현재 종가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마이너스 11% 내외로 끝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랑 똑같은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겁에 질렸던 그러한 그 흐름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오전만 하더라도 이게 더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외국인 기관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개인들이 이제 계속 손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이게 엄청나게 몰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장 막판에 이제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확실히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 그때부터 개인들이 확 던지는 그런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모습까지 나와야지 이제 반등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간 말씀을 드렸던 급락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할 때 바닥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냐, 자,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락 비율이 90% 넘어가는 흐름이 이제 3일 연속이 최대다. 금요일 날 한번 나왔고 오늘이 더 심했죠. 지금 코스피는 7종목 상승했고 코스닥은 24종목. 나머지는 뭐 다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2,600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건은 거의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정도 더 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미국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미국장이 오늘 하락을 할 거예요. 뭐 아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10%씩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마이너스 한 4, 5% 정도 빠졌다. 그렇게 빠져도 만약에 뭐 미국장이 10% 빠지다가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끝났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5%, 6% 이렇게 빠졌는데 거기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점이 가장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봤었던 그런 통계적으로 3일 연속 나오는 게 거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개인들이 이제 털리기 시작했죠. 내일 아침에도 엄청 많이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소 이제 찝찝한 거는 이제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 선물도 약간 이제 찝찝하긴 한데 좋은 점과 나쁜 점 이제 부정적인 거를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전에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한 1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더 나오게 되면은 정말 바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쟤네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물이 매수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는데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는 선물을 다 이제 청산을 하고 이 파생 쪽에 베팅을 했던 걸 다 청산을 하고 돌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뭐 기술적으로 봐서는 뭐 거의 바닥권에 나오는 그런 흐름을 대부분 다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코스피 코스닥의 일봉상 최근에 하락률을 보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이상 빠지면은 반등이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빠진 케이스의 경우에는 진짜 무슨 일이 나야 돼요. 지금도 뭐 진짜 무슨 일이 나긴 났죠. 무슨 경기 침체라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어떤 강한 그런 것들 뭔가를 야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게 나온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든 뭐든 하든 자 그런 이제 하락을 빼고는 일반적인 하락치고는 어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거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근데 최근에 3월 달부터 해서 오늘까지 뭐 가장 최근 뭐 한두 달만 보더라도 오늘 뭐 장중에 밑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뭐 거의 25%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도 코로나 때 급락했던 만큼 하락이 나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락했던 만큼 나온 그런 시장이었다. 근데 과거 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하락 이후에 대부분 돌려 세운 경우가 많았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마이너스 15%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번에 지금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71%가 빠졌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정말 큰 하락장에서도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면은 대부분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하락이 연속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마이너스 15% 정도 기록을 하면은 나중에 더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에서 뭐 대응을 하고 뭐 손절을 하고 뭐 그럴 상황은 아니고 예.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나온 다음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이제 빠지고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코스닥 그 코로나 때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인 이런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의 수급 말고는 웬만하면은 다 역대급 하락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등락 비율도 그렇고 장중 수급 변화도 그렇고 일봉상 고점 대비해서 낙폭률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것만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게 빠졌는데 꼭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 거의 절반은 닷컴 버블 때 나타났고 그 이후로 10% 이상 많이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10%가 안 빠졌어요. 예. 뭐 금융 위기 때던가 그리고 이제 뭐 또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건이 여러 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봐도 지금 2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하락이 나온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랑 제외하고 나서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하락 이후에는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음,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락이 나온다 치면은 그거는 뭐 절대로 나오기 힘든 뭐 그러한 흐름인데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 특히 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25%에서 30%가량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100% 확률로 거의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바닥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아마 이제 내일이 가장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미국장이 빠지더라도 밑꼬리를 길게 만들었으면은 반등이 상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내일 충격 이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그러면은 모멘텀적으로 보면은 지금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냐? 요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하락 원인은 글로벌 증시 하락 원인은 이제 세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NK N 트레이드 N 캐리 청산 그리고 AI 거품 요 이제 요게 이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2번 같아요. 1번보다는 1번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 같기는 한데 이 두 개가 다 이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경기 지표를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우려 기대감에 이제 뭐 금리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까지의 경제 지표는 일단은 빠르게 경기가 이제 식어가는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그 금리 인하가 늦은 거 아니냐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가 부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일단은 이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얘기는 많이는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지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이런 반도체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고요. 심지어 지금도 엔비디아가 2배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부터 이제 경기 지표가 중요한데 경기 지표가 아주 나빠서도 안 되고요. 아주 좋아하면은 뭐 지금 아주 좋은 경우에는 지금 나쁜 걸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좋기 위해서는 경기 지표가 아주 약간 나빠지거나 아주 약간 좋아지거나 뭐 요런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주 나쁜 경기 지표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게 너무 과하게 생각했네. 이 그 경기가 부러지는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GDP가 미국 2분기 GDP 수정치가 2.8%로 엄청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되고 부러져.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은 많은데
어찌됐든 이제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과도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인 경기 지표를 보고 추세를 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보고서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좀 크게 얘기가 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그 BOJ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급 상승을 하고 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엔화가 막 850원 이랬는데 갑자기 막 920원, 930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렴한 엔화 가지고 투자했던 자산이 지금 엔화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고 지금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거라던 그런 일본의 그런 당국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엔화로 투자를 했던 거를 빨리 청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 규모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고 주식이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뭐 채권이라던가 모든 영역에서 이 엔화로 투자했던 자금들이 다 회수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급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저런 모멘텀도 중요하지만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화 약세였는데 갑자기 원화 강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하치 대비해서 엔화 빼고는 갑자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엔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청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향후에도 안 좋을 경우에 가장 큰 불안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여기는 아직은 불확실해요. 아직은 불확실. 추가 확인 필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이제 거품이죠. AI 거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는데, 근데 닷컴 버블하고 비교 불가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왜냐면은 닷컴 버블 때는 돈을 못 버던 기업들이 저렇게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오른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오른 만큼 그 수익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예전에 PER이나 지금의 그 빅테크들 PER이나 보게 되면은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물론 뭐 조금 더 높아졌지만은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쓸데없이 과하게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AI 이슈를 타고. 자, 그러한 종목들은 유의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그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시장이 크게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건데, 이 중에서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제 그걸 봐야 되고요. 경기를. 그리고 요게 이제 좀 불안 요인입니다. 요게. 그래서 요것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재로 될 만한 것들이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부각이 되고 점점 커진다라면은 시장은 또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너무나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일단 나와야 된다. 예,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급락한 뒤에는 반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급락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런 경기 지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엔켈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안 좋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이때는 상당 부분 덜어내셔야 된다. 예. 왜냐면은 계속해서 또 이런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은 더 무시무시한 게 하락을 큰 거를 한번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니까 더 빨리 빠지고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 70% 정도의 의견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뭐 여전히 실적도 좋고 뭐 경기 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인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이제 아마 다음 달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확실한 거는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면은 악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0.5%씩 인하를 하면은 시장이 앞으로도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금리 인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다. 갑자기 하면은 이거는 정말 안 좋다라는 거를 시그널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또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주식들을 봐야 되는가? 사실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는요,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이 올라오냐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옵니다. 지금처럼 다 같이 빠진 상황에서는 다 같이 올라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 섹터가 대부분 다 10% 이내로 빠졌잖아요. 종목들이. 은행주도 그렇고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비슷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단 말은 올라올 때도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애가 나오고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빠진 애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대응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종목을 갈아타셔야 된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실적이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시기를 상당히 많이 좀 겪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테마주라던가 바이오주 이렇게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성과가 좀 괜찮고 매매하기가 좀 쉬울 것 같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좋겠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실적 예상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든 플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또 항상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좋은 성과를 냈던 사람들은 자, 이러한 급락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때도 그때 엄청나게 무서웠고 두려웠고 시장이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차라리 모두가 열광을 했을 때 그때보다는 이렇게 모두가 비관적이었을 때 이럴 때 좋은 기회가 더 많았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손실이 좀 많이 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 역시도 빨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회복 역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손실을 많이 메꾸시고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1번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시장에는 여전히 좋게 보는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을 이 기회를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신다라면은 분명히 단시간 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